가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부터 먼저 질문, 원방 먼저 질문하세요. 원방 우리가 그때 어디냐면 접선의 방정식부터 맞죠? 페이지 89쪽부터 원방 먼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원방 질문. 질문. 원방. 지난번에 질문 못했잖아. (238번) 또 원방 또 있어요? 넘어가네요? 원방? 그러면 도형의 이동 질문 대칭 이동 끝까지 해서 질문 268번 또 도형이는 없어요? 괜찮아요? 점대칭은 숙제였잖아. 그치 이번에 괜찮아? 그 대칭이도? 할만했어요? 그러면 집합 질문 집합의 연산 전까지 질문 238번은 원방이에요? 원방 아니지? 원방인 줄 알았잖아. 오케이. 그럼 나머지 괜찮아요? 집합까지 괜찮. 집합은 쉬웠죠? 할만했죠? 오케이. 그럼 두 문제 하고 지금 나옵니다. 다음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과 그럼 일단 이것부터 쳐볼까? 자 그러면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뭐라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줘야 돼? x 플러스 3 대입해줘야 되고 y축으로 2만큼이면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대입해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y-2는 a x 플러스 3 플러스 b 정리만 해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저렇게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직선과 문제 나와 있는 직선 238번 맞지? 틀렸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밑에 마지막 거만 다시 바꿀게. 다전개해버려서 얘랑 또 문제 나와 있는 직선 이 두 개가 뭐 한다고요?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y축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수직. 그럼 y축에서 만난다는 건 뭐야? x는 0에서 두 함수값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수직은 뭐예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집어넣어주면 3a 플러스 b 플러스 2고 0 집어넣어주면 1이니까 1번, 2번을 할게. 1번과 관련 있는 식은 이렇게. 그다음 2번과 관련 있는 식은 a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지. 식 쪽에 문자 쪽에 연립하면 a, b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68번 볼게요.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풀 때는 제가 위에 예제 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수 문제 7번 풀면서 어떻게 설명드렸냐?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점에 대한 점이 어디 축에 있냐를 보면서 그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이 점에 대한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라 했지. 그럼 뭐를 대칭이동 시켜줘야 돼? A랑 B만 대칭이동 시켜줘야 되겠지? P는 Y축이 있고요. Q는 X축이 있으니까 이 B점의 좌표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겠지. 몇 콤마 몇이에요? 6 마이너스. 그럼 우리 요길이랑 같다를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죠? 똑같이 해볼게. 반대로 이번에는 누구요? 안 왔어요. 네.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선생님 이걸 A 프로 해볼게요. 그럼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림이 이거랑 똑같다. 그럼 문제에서 AP, PQ, QB의 세 선분의 합은 A 프라임 P, QB 프라임. 즉, 요 점에서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직선을 쭉 뭐 하면 되겠어? 일자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면 그때 최소값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분, 세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 뭐가 되는 거야? A 프라임, B 프라임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넘겨볼게요. 아까 뭐 집합은 질문이 없다 했으니까 그럼 집합의 연산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 135쪽에 스텝업까지 다 풀려 있는 거 맞죠? 풀려 있어야 돼요. 그다음 130. 그다음 집합의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오늘 집합의 연산은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명제 조금 들어갑니다. 볼게요.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이제 이 관련된 걸 하기 전에 용어 정리가 몇 개 들어갑니다. 용어 정리. 기호가 막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기호가 생소한 기호긴 한데 아예 막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야.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한번 볼게. 총 세 가지가 여기 보이죠? 뭐라 됐지?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서로 소라고 나왔습니다. 자, 합집합이다. 자, A 합집합 B 교집합이다.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의미는 합집합이 뭐냐면 A 집합과 B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집합 선생님이 1, 2, 3이라 할게요. B 집합 선생님이 2,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다 모으라 했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 집합의 원소는 중복해서 쓸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1, 2, 3, 4 이렇게 4개 써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2, 3은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만 써주시고요. 나머지 1,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통인 원소만 써주는 거예요.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지금 공통인 원소니까 2,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여기 전체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게 이제 합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교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어디? 겹치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소가 여러분 서로소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 교 B가 공집합.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A와 B가 서로소다. 그래서 얘는 나타내주면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 우리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한번 볼게요. 밑에 성질.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얘가 이제 집합의 연산 1번이고, 그다음에 요거 어떻게 쓰죠? 성질. 첫 번째 인형 여기 늦게 왔어. 여기 앉아주시고 교재 다 있어요? 지금 막 들어갔거든요. 그 숙제 지금 막 하고 빨리 봐. 다시 설명해 줄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내가 괜찮지? 안 보냈으니까. 페이지 몇 쪽이죠? 138쪽 해주시고요. 복습 겸 다시 설명합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 용어 3개,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합집합이라는 건 뭐다? A, B 집합 다 모아놓은 거, 원소를. 교집합인 건 뭐다? A, B 겹치는 거. 서로소라는 건 뭐다? 두 개의 합집합이 겹치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랑 B가 이런 상황이면 합집합은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쭉 다 써주는 거예요. 그때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써주면 된다고 했고, 교집합은 뭐라고요? 중복되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라는 건 뭐라고? 중복되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질을 볼게요. 성질 보면 저희 공집합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A 합집합, 공집합.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두 개 합집합에도 원소가 추가되는 게 있어 없어? A 집합에 없어. 그래서 그냥 A 집합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교집합도 볼까요? A교 공집합. 자, 얘는 원소가 막 있겠지?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 공통인 원소는 하나도 없을 거니까 얘로 공집합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똑같은 거 두 개로 하는 거잖아. A 합집합 A. 동일한 두 집합의 전체 다 원소를 다 포함시키는 건 당연히 자기 자신 나오겠지?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교 A는 당연히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교집합과 합집합 가지고 또 해주고 있네요. A 합집합, A교 B. 자, 생각해봐. A 교집합 B는 뭐야? A랑 B가 공통인 원소를 말해주는 거야. 그 원소라는 건 뭐야?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 거죠? 그럼 그거를 두 개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야 돼? 그냥 A 집합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A 합집합 B가 뭐라고요? A 집합에 B 집합이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친 거죠? 그러면 이 A 집합이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 하나씩 몇 개 들어갈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면 교집합은 뭐야? 공통인 집합은 원소는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A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표현은 알겠죠? 설명이 되나요? 된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거 볼게. 위에 4개는 어렵지 않지? 자, 마지막 거 볼게. A 겹이 어디야? 여기잖아. 요 색칠된 거는 요 안에 있냐고. 있죠? 그러면 합집합은 뭐가 된다고? 이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A 합집합 B는 이거잖아.
근데 요게 이 색칠된 거 안에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교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공통인 원소가 모인 집합들이니까 A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그럼 여집합, 차집합 하기 전에 관련된 문제 먼저 두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필수 1번.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문제 풀 때 좀 잘 보이겠죠. 여기는 다 원소나열법으로 갈 거예요. 볼게요. 그럼 B집합에 있는 거 원소나열법 해보실 때 어떻게 돼요? B집합 4랑 구사인 정수 뭐야? 오 뭐야 왜 이래? 풀어준 거야? 또 풀어줬어. 미치겠네. 5, 6, 7, 8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12의 양의학수 1, 2, 3, 4, 6, 12 맞아요?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볼게. 1번. 반대네. 자, B랑 C의 합집합부터 가보겠습니다. 합집합 뭐라고? 모든 원소 다 모아놓은 거야. B랑 C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12 맞죠? 이거랑 A와의 교집합이야. 그러면 3, 5, 7 볼게. 3 있고 5 있고 7 있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3, 5,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부터 볼게요. A 교비 어떻게 돼? 3, 5, 7 5, 7 5, 7밖에 안 되지? 교집합이 5, 7이랑 C의 합집합 그러면 1, 2, 3, 4, 5, 6, 7, 12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마무리. 필수 2번 보겠습니다. 서로 소인 두 집합을 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 교집합의 원소가 없어야 돼. 즉 교집합의 공집합인 거 찾아주라는 거지. 볼게요. 겹치는 거 있으면 안 돼. A 1번 A 뭐야? X는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B 뭐야? 우리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 있어? 풀마 1이지. 그치? 그래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네요. 1번은 선호수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X제곱은 16 그럼 뭐야? 풀마 4죠. B집합은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되네. 그럼 이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얘는 없지. 4랑 마이너스 4 여기 못 들어가니까 2번이 일단 선호가 되겠습니다. 3번 의미하는 정수 그쵸? 의미하는 정수는 뭐야? 0이랑 자연수만 하는 거지 그치?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요 자연수 무조건 겹치는 거 나옵니다. 4번 이 n인데 n은 자연수 뭐야? 짝수 2, 4, 6,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 B는요 3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4 이미 끝났지? 2 집어넣으면 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0 겹치겠죠? 겹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3의 양의 배수 3의 배수 그 다음에 B 8의 양의 배수 8, 16, 24 선생님이 겹치는 거 없는데요? 아니죠 여기 3의 배수 중에서 24 있어 없어? 있죠? 겹치는 게 무조건 발생하죠? 여기 안 써져 있는 것 뿐이야. 더 갑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인 상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었다가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봅니다. 아, 틀렸어. 전체 집합부터 봐야 돼요. 이런 전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저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 이것을 기호로 U라고 쓴다. 우리 전체 집합은 보통 요렇게 쓰고요.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 해주는 거야. 얘는 애초에 이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집합 이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렇게 표현을 U라고 많이 쓸 거다. U에 대해서 이제 대문자로 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 말 그대로야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잘 봐야 돼. 여집합 뭐라 돼 있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그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기호를 A의 여집합까지 쓴다. 여기 한번 써볼게. 전체 집합은 기호가 뭐라? 여집합은 기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A 그리고 여기다 C 이렇게 쓰면 돼.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거기 볼게요.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A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원소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집합 문제 풀 때는 전체 집합이 반드시 문제 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문제 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전체 집합을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A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 색칠해보면 이런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색칠된 부분 원소. 그래서 전체 집합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 할게요. A 집합 선생님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엔 있지만 여기엔 없는 거 3, 4, 5죠? 그래서 이 3, 4, 5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집합 개념은 전체 집합이 나와 있지 않으면 못 풉니다. 전체 집합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여집합을 풀 수 있고요. 차집합 볼게요. 차집합. 네, 이렇게 풀어둬서 아 오늘 노란색이 사망이네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못 쓰네요. 이렇게 써줍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 A 차집합 B 읽는 건 이렇게 읽어요. A 빼기 B 아니야. A 차집합 B야. 빼기라고 읽으면 안 돼.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모든 원소를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 A 차집합 B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다?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고 A에는 포함되어 있고 근데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원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두 집합을 뺀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두 집합을 뺀다라는 개념 아니야. 자 앞에 보시면 얘도 뺀다를 풀어볼게요. 얘는 뭘 나타낸 거라고 지금 A 여집합 나타낸 거고요. 지금 쓸 거는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걸 써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집합에는 속해 있는데 B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디가 색칠되냐면 이렇게 색칠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부분이 A 집합에서 빠지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A에서 뭘 제외하는 거냐면 A랑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거기 써있진 않거든요. 뒤에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써놔.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A 차집합 A 교비랑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미리 한번 써놔봐. 한 번 보는 거나 두 번 보는 거 생각 좀 다르니까 써주시고요. 바로 뒤에 나와 있긴 해요. 연산의 성질 볼게요.
1번. 이게 이제 이렇게 기호로만 보면 또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A 집합은 여기고요. A의 여집합은 여기죠. 이 두 개의 합집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서 전체 집합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요, 두 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벤 다이어그램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고요. 3번, 2번. 2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우리 다 있는 원소가 다 있어. 그거의 여집합은 뭐야? 원소가 다 없는 거지.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의 여집합은 뭐야?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하면 돼. 3번.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리 대신 맞잖아. A 여집합은 여기죠. 이거의 여집합은 이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보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거의 차집합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맞지? 전체 집합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면 겉에 부분 나오죠? 그걸 우리가 차집합으로 설명했다. 그 다음에 5번 별표. 5번 별표. 5번 별표. 필수 암기야. 성질 중에서 다른 거는 그냥 익혀지는데 이거는 외워야지만 좀 익혀질 거예요. 갑니다. A 차집합 B 같은 거 쭈루룩 쓸 거예요. A교 B의 여집합. 잠깐만. 5번은 성질이 공간이 약간 애매하게 적어야 요렇게 우리 4개는 다 같은 편이다. 뭘 나타내는 거다?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 차집합 B. 이거 여기 써놨지? 그거랑 같은 의미가 얘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건 이해됐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합집합. 요거에 A 합집합 B. 자, 테두리 쳐볼게. 얘가 A 합집합 B죠? 여기에서 뭐가 제외돼요? B가 제외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제외되는 거니까 요것만 넣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같은 말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이거를 좀 자주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별표를 칠 때 여기에 따로 또 쳐주세요. 중요해요. 나 분명 중요하다 말했어. 자, B의 여집합이 뭐냐면 파란색으로 칠해보면 여기가 B의 여집합이잖아.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랑 A의 교집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만큼이 지금 색칠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요게 문제 나왔다 싶으면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없애면 그 가운데 차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서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바꿔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A, B 동시에 있는 건 찾는 건 똑같으니까.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상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통인 거 찾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교환, 결합 다 됩니다. 그렇죠? 분배 이거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숫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법칙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밑에 복층학습은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복층학습은 좀 이따 해볼 거니까 일단은 관련된 문제 먼저 볼게요. 필수 1번 했죠? 필수 3번.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 보이죠? 아까 말했잖아.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을 볼 거라고. 전체 집합 x바 x는 12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A 집합은 x바 x는 짝수. 자, 원래 우리 짝수는 2, 4, 6, 8에서 계속 나와. 무한 집합이야. 하지만 문제 읽어봐야 돼. 봐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전체 집합 안에 이 AB라는 집합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니까 짝수도 결국 뭐야? 12 이하의 자연수에서 짝수를 찾아줘야 돼. 그걸 넘어가는 짝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 B 집합도 써놓을게. 돌려와요. 돌려와요. 따라서 자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는 그림으로 안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가볼게요. 그림 안 그려졌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자 우리 짝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처음에 뭐 있지? 6 그냥 뭐 있어? 12. 그럼 나머지 짝수 여기서 적을게요. 2, 4, 8, 10. 나머지 3의 배수 여기서 적을게요. 3, 9 더 이상 없죠? 그럼 나머지 숫자 여기 겉에 적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번 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뭐라고? 전체 집합 중에서 A 합집합 B가 아닌 원소 요 4개죠? 1, 5, 7, 11 잘 보이지? 이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림 그려서 보니까 보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뭐야? 전체 집합 중에서 교집합이 아닌 원소 그럼 6하고 10이 제외가 다 쓸어주라는 거죠. 그치? 따라서 됐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 여기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거기는 그렇게 안 풀었거든. 거기는 따로따로 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즉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는 문구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요? 자 그럼 A 여집합 볼게요. 자 가립니다. 요거 안 가린 부분 A 여집합 아니야? 언니? 걔랑 가린 부분 이게 B 여집합 아니에요? 얘랑 두 개의 교집합 그럼 어디만 똑같아? 1, 5, 7, 11만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거기 있는 거랑 다르게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거기 한번 해볼까요? 4번 이번엔 차집합이네. 자 그럼 방금 말했지? 이렇게 하는 게 B의 여집합 이거 가린 거 이렇게 하는 게 A 여집합 이거 가린 거 그러면 이 가린 거에서 이 가린 거에 교집합을 빼라는 거죠? 그럼 이 가린 거에서 교집합은 1, 5, 7, 11 그럼 남는 건 요거 4개 남대 2, 4, 8, 10 거기서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따로 구해서 그냥 차집합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한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벌써 좀 더 빠른 거 보이시죠?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줍니다. 필수 문제 몇 번까지냐? 오 많아. 뭐야? 은근히 많은데? 집합의 예를 구하시오. 이번엔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야. 합집합과 교집합이랑 미집합이 나왔을 때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나머지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합니다. 전체 집합이 필요 없네요. 다시 할게요. 문제에 차집합과 여집합이 따로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전체 집합으로 안 가도 돼.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겹치게끔 그려줘. 그 다음에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채워볼게요. 첫 번째. 교집합부터는 무조건 채울 수 있어. 교집합 2, 5. 그러면 B집합을 채울 수 있죠? 2, 5 제외하고 봐봐. 1, 4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순서 이해돼요? 처음에 뭐하고? 교집합 먼저 보라. 두 번째 뭐라고? B집합 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 나머지 여기 없는 거 채우면 여기 되겠죠?
오케이. 그럼 1, 2, 3 없고 4, 5, 6, 7 없네. 그럼 A 집합은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2, 3, 5, 6, 7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 교 B가 2, 5일 때 그럼 이 말은 뭐야? 겹치는 게 2랑 5다. 그럼 A 집합에도 2, 5가 있어야 되는 거고 B 집합에도 2, 5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A 집합에는 2는 있네?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A제곱은 뭐야 사지? A제곱은 1이 되지? 그럼 첫 번째 A가 몇일 때? 1일 때 여기 2호가 나오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2호가 나오냐? 근데 마이너스 1집은 2호가 안 나와요. 1집은 나오는 거 확인되죠? 오케이 끝. 이거 풀죠? 얘도 6번 성질 갑니다. 성질. 너네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어려워. 6, 7번 어려워합니다. 8번도 어렵네. 6, 7, 8번 어려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 뭐라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안에 전체 집합 안에 A, B 두 부분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지는 몰라 우리. 그냥 포함이 돼 있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야. 1번 볼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했잖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 자, 근데 아까 저 어제 말했잖아. 엊그제 말했죠. 요거 이지창이면 둘 다 뭐로 해석해야 한다고? 집합. 그럼 A 집합이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죠. 공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렸지. 그다음에 2번. A 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아까 보여줬잖아. 어딨어? 안선한데. 아까 그 전이었는데. A 합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얘가 얘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설명이 많이 안 되죠. 더 큰 거니까 A 합 B가. 3번은요. A 교 B가 B에 포함된다. 이건 맞지? A 교 B는 어디 있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작은 범위가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 이거 뭐라 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제가 뭐로 바뀐다고요? 차집합으로 바뀐다고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B집합을 차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어딨어요? 여기요. 써놨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틀렸지. B가 아니라 B의 여집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전체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제일 큰 집합이야. 그럼 A와 B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지. 포함 관계가. 필수 7번 볼게요. 7번 비슷하게 할 거야. 이번에 근데 보면 조건이 하나 추가됐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앞에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고 그 안에 B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A 교 B가 B다. 맞죠? 맞잖아. A랑 B가 겹쳐져 있는 원점은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되네. 2번. A 합 B는 B다. 뭐야 말이 안 되죠? A 합 B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더 큰 집합. 그래서 2번 A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러면 3번. A 차 집합 B는 공집합? 아니지. 우리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도 아니야. 그러면 A에서 B랑 겹쳐져 있는 걸 제외해서 시켜줘야 되니까 지금 봐봐. 수치는 부분 이 부분이 남아버리죠. 그렇죠? 여기가 A 차 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뭐야? 차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4번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볼게요.
A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야? 요 부분이지 파란색. 이거랑 B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 여기 가운데 색칠된 걸 나눠버리죠? 그럼 전체 집합 자체가 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여기가 뚫려버리잖아. 됐나요?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5번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B 여집합은 어디예요? 자, 다시 색칠. 여기가 B 여집합이죠. A 여집합은 파란색이죠. 반대지. 파란색 부분이 이 뭐야 주황색 안에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 야 5번은 별표 쳐요. 5번은 별표 쳐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줘요. 지금 문제에서 B가 A의 부분 집합을 돼 있잖아. 그럼 여기도 여집합하고 여기다 여집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은 뭐냐면 둘 다 여집합해버리면 방향이 이렇게 방향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만 성립할 수 있어.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반대로 써줘. 자, 얘 순서로 바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필수 8번 문제 하고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시험 계산. 좀 어려워요. 너네들이 하게 되는 거 처음에 할 때는. A, B에 대해서 갑니다. A교 X가 X다. 이거 성질 있었어. 교집합인데 X가 됐어요. 그럼 뭐가 더 작다는 거야? 얘가 더 작다. 즉 작다는 말은 집합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A 안에 포함되어 있어. X가 A의 부분 집합일 때만 교집합이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집합으로 되어 있죠. A 차집합, B 합집합 X. 합집합이 X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차집합이 X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반대지. 그래서 A 차집합 B가 X집합 안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고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는 어떻게 푼다 했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A 차집합 B부터 그려봅시다. 뭐 나와요? A에서 B랑 겹치는 거 D 다 제외해지니까 A, B, C. 즉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요 A, B, C는 X 안에 반드시 포함된다. 우리 반드시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 선택권이 없다고 했어. 선택권이 없는 건 지워버려. 남은 어제가 뭐몇 개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따져주면 된다 했습니다. 두 개의 형태만 선택권을 보여주면 네 가지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또 연산 법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날게요.